안녕하십니까, 파이어랩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파이어를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회사 생활을 갓 시작한 후배분들이나 한참 신나게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회사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추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회사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회사원 레벨 1입니다. 예,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면 긴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 선배들의 개그를 잘 받아주질 못합니다.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즉 이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세상 진지한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 긴장해서 웃기지도 않습니다. 개그를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배가 와가지고 야, 오늘 회식인데 회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진지하게 예, 알겠습니다, 횟집으로 바로 예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끄럽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한 2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횟집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희 팀에서는 이제 커피를 단체로 좀 자주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제 커피를 단체로 주문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제가 그 신입사원한테 나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고 이렇게 드립을 좀 쳤습니다. 근데 신입사원이 수첩에다가 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고 1 딱 써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쁘게 잘 적어가지고. 네, 그러고는 한 바퀴 돌고 잠시 후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물어보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배님, 그런데 사이즈는 뭘로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거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첩을 옆에 보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그 숫자 3개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시킨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좀 웃겼습니다. 그 냅뒀더니 이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큰 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가끔 굴려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하이에나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먹잇감이 있으면 잘 놓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긴장을 좀 많이 할 때는 어설프게 항상 그 미소를 유지합니다. 네, 긴장하고 있다는 걸 좀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보통 눈은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입만 이렇게 웃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대 근육이 아프죠. 그래서 가끔 얼굴에 쥐도 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려는 자세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선배들이 전부 다 고수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옷도 막 추리하게 입고 있는데 그게 또 막 뭐 좀 멋지게 보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배들의 모든 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들의 안 좋은 점도 많이 같이 배우게 됩니다. 이때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모르는 것을 이제 아는 척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꼭 그 이상하게 그 모르는 거를 좀 이렇게 들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이제 모른다고 하는 편입니다. 계속.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후배가 이제 계속 저한테 물으러 오는데 솔직히 다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가니까 이제 아는데 일부러 안 가르쳐주기 싫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 그거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내가 보던 자료를 보내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예, 그리고서는 이제 그제서야 뭐 인터넷 자료 막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 몇 개 찾은 거를 이제 메일로 보내주고 이제 메일이 쓸 때는 이제 아는 척을 좀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요게 좀 효과적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료 찾고 막 공부하는 걸 이제 들키면 안 되겠죠. 이때는 또 해달라는 걸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남들 도와주다 자기 일을 빵꾸를 자주 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중요한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언제 빵꾸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결정적인 건데 입사 처음에는 사실 일을 많이 안 시킵니다. 뭐 시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동안 그런 것 같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멍 때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주 힘들죠. 대놓고 놀기도 뭐하고 자료나 뭐 메일 같은 거 읽는다고 해서 그게 눈에 뭐 머리에 들어오진 않고 그렇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옛날 이제 어릴 때 매지가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선배가 와가지고 이제 무리하지 말고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퇴근 준비는 한 오후 4시부터 끝났죠. 이렇게 가방도 딱 싸놓고 옆에다가. 그래서 얼른 이제 예 그러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뭐 미안한 티를 내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건물 밖에 나왔을 때 한박 웃음을 딱 지으면서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이때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회사 생활이 뿌듯하고 뭐 성취감이 충만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초보 신입사원일 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갈 길이 먼데 시간을 좀 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후배가 생긴 신참이 됩니다. 아직도 뭘 잘 모르는데 후배가 들어온 것이죠. 이때는 이제 표정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잘 웃지도 않고 그래서 광대가 아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선배가 뭐 드립을 치면 잘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뭐 받아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는 드립을 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자기도 잘 모르지만 후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후배들 중에서는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후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택적으로 선배질을 합니다. 누가 쳐다보나 좀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도 똑같이 잘 모릅니다. 자기도 아직 뭐 회사 생활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배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이제 신참인 거죠. 아직도 어리버리하고 막 일 시키면 빵꾸 내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고참 대접을 하진 않습니다. 이때도. 네, 이때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선배들한테 못된 걸 배워가지고 이제 뭘 시키면 일을 잘 안 해줍니다. 이제 뭐 잡다구리한 거 이런 거 시키면 옛날 같으면 이거 뭐 저기 누구 좀 갖다 주고 와라 이렇게 하면 바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요때가 되면 제가 뭐 누가 시킨 걸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힘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킨 것도 이제 제가 한 달에 걸쳐가지고 시킨 건데 사실 별것도 아닌 거 그거 하고 있으면서 바쁜 티를 막 내는 겁니다. 이제 이때 되면 이제 뭐 자기 밥그릇을 챙겼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밥그릇 챙긴 티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되면 그럼 귀엽게 봐주는 겁니다. 이때. 네, 그리고 이때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게 서열이 좀 정리가 됩니다. 같이 똑같이 들어왔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서열이 있는 거죠. 뭐 난 놈이 있고 뭐 좀 모질란 놈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대충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난 놈은 이때부터 이제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뭐 눈에 띄기도 하고 인정도 받고 일단 능력치가 이미 차이가 좀 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레벨이 급속도로 오릅니다. 예, 이렇게 회사에서 잘 나가는 선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뭔가 다 아는 것 같고 뭘 해도 좀 잘 되고 또 뭐 모르는 거 있어도 공부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충만합니다. 실제로도 공부해서 하면 다 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때는 후배들도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제 뭐 열정 넘치는 선배니까 잘 따르기도 하고 많이 물어보러 옵니다. 그럼 이제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막 따르고 성과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이제 속으로 이대로 하면 임원각인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의 때 의견도 적극적으로 좀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옳은 말을 좀 잘 하기도 하고 말을 하면 이제 뭐 선배나 후배들이 가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또 어깨에 뽕이 한 겹 더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식 때 인기가 좀 많습니다. 평소 후배들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후배들이 좀 잘 따릅니다. 또 자연스럽게 또 알게 모르게 후배들한테 훈계를 많이 합니다. 회사 생활은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뭐 이런 겁니다. 네, 돌이켜보면 이런 시기도 한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또 때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뭐 어쩌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잘난 게 그때 뭘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약간 뭐 자랑 같은 이제 그래봐야 고작 한 5, 6년 전 뭐 그때 일인 것입니다. 네, 뭐 그래도 나 때는 이런 말이 입에 좀 찰싹 달라붙었던 것 같습니다. 좀 뭐 부끄럽지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서. 그리고 실제로도 성과를 많이 냅니다. 임원 보고도 직접 하기도 하고 가끔 들어가서는 또 좋은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이런 걸 좀 하게 되면 이제 속으로 일명 성골 라인을 탔다 이런 생각을 하죠. 뭐 라인을 잡았다 뭐 이런 느낌이 또 살짝 있고 여기저기에서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뭐 그런 칭찬으로 이제 고래가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칭찬은 공짜이기 때문에 무료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짜 칭찬을 많이 받고 이제 야근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시기가 됩니다.
요때 이제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하고 뭐 성취도 많이 하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공짜로 아웃풋을 쏙쏙 잘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네, 자 이제 한 70% 왔습니다. 이제 회사 생활 레벨 4입니다. 네, 잘 나가는 선배에서 잘 나가던 선배가 됩니다. 이때까지도 잘 나갈 수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레벨이 딱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잘 나가던 선배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도 사실 뭐 잘 나가긴 잘 나가는데 뭔가 싸한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주변에 보면 과거에 좀 나보다 못했던 애들 뭐 그런 애들도 나름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거 보면 고만고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뭐 뭔가 2% 부족하다 이런 느낌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제 고가나 평가 이런 거를 의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분명히 나보다 성과도 덜하고 못난 것 같은데 평가가 좋은 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 뭐 술자리도 자주 가고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치 같은 거는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평이 늘어나죠. 뭐 저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불평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고가 문제도 불평을 하고 뭐 고가 시스템이 어쩌니 저쩌니 또 뭐 고가를 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술자리에 가면 그 회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회사 얘기를 시작해서 끝날 때도 회사 얘기고 뭐 뒷담화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시기입니다. 주로 뭐 윗사람에 대한 뒷담화겠죠. 그 뭐 의도적인 악담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하소연 뭐 그런 식인 겁니다. 주식에 물려가지고 뭐 존버 외치고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술 맛이 아주 꿀맛입니다. 그래서 술집 매출은 아마 이때 다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도 이제 저는 그 맥주와 지포를 자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술 맛이 진짜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맛은 안 납니다. 살만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후배들이 또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일도 잘하고 미들맨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 윗사람들도 이제 나를 거치지 않고 후배에게 바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 신입들이 이제 안 놀아줍니다. 이제 확실한 지표가 있습니다. 회식 때 내 옆에 이제 후배들은 없고 윗사람들만 있다 이러면은 딱 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 보통 또 2차도 윗사람들하고 갑니다. 후배들은 이제 신입사원들하고 절로 따로 가고 저희는 그 어르신들하고 술을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회사 얘기하면서. 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만렙입니다. 역시나 세상의 이치에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만렙은 결국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본인이 성골이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잘 나가는 놈한테는 뭔가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뭔가는 쟤한테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내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뭐 때문에 그런지 이런 거를 이제 살짝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후배들에게 또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커피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인기가 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일 얘기보다는 인생 얘기를 많이 하고 행복이 뭐니 뭐 돈이 다가 아니니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런 후배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취미도 하나씩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하던 취미를 이제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뭐 새로운 것들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이때 재테크에 진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주식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 부동산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죠. 이렇게 그 생각보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좀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도 의외로 부동산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퇴사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의 경험이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파이어를 꿈꾸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개 숙인 벼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회사에서 이제 많은 선배님들, 부장님들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부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가 되고
부자라기보다는 부동산으로 이제 먹고 살 만큼 해놓고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으로도 돈 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돈 벌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고 주식으로 잃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만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은 얘기를 안 해도 티가 납니다. 이게 이미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집 얘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술 먹고 이러면은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뭐 소문이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뭐 세팅을 해놓고 회사 생활을 좀 즐겁게 다니시는 분들 이걸 생각보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정년퇴직이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러블도 안 만들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회사에서 나름의 고충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컨트롤을 잘 하면서 이렇게 잘 다니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칼퇴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기본적으로 칼퇴근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회사에 싫어하는 칼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트집 잡힐 꼬투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정도 경영이라고 모든 것을 규율에 딱 맞게 맡은 바 일도 일정 내에 딱 하고 깔끔하게 퇴근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퇴근하고 즐거움은 회사 바깥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카톡 프로필을 보면 가끔 이제 회사 생활하고 완전히 다른 이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엄청 조용하고 말도 없이 앉아 계신데 카톡 프로필에서는 뭐 등산 동호회 회장님이시고 막 머리에 띠두르고 만세하고 막 이러는 걸 본 적이 뭐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칼퇴근도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제 회사 바깥에서 하고 싶은 게 이제 강력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게 아니고 뭔가 회사 일 말고 내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회사 밖에서도 열심히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회사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의 회사 생활이기 때문에 각자 다 나름의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내 위치에서 전후를 쭉 살펴보시고 미래에 대해서 멋지게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